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571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성공은 당신 것 106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나갈 차례예요. 네. 나의 목적이나 목표, 동기 한 가지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데 있다라고 결정하면 우리는 성공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근데 잘 안 되고 있지만 해야 하는 거. 성공하기 위해서 하다 해야 하고 하다 보면 즐거워지고 성공해지고. 네. 나의 목적이나 목표가 있어요. 동기도 있고. 근데 그거는 뭐야? 그 과정을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 한 가지는 이 순간에 하고 있는 일을 항상 즐긴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과정을 즐깁니다. 저는 같은 그림에 몇 년간 공을 들여온 화가들이나 같은 소설에 몇 년간 공을 들여온 소설가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급할 게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을 연속적으로 끝없이 창출하는 능력이 내면에 있습니다. 큰돈 버는 법의 비밀을 알면 관심을 사로잡을 뿐더러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 생기지 않는 한 일에 신경도 쓰지 않게 될 때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바나나를 잡기 위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즐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보통 삶에서 그 시험 성적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어릴 때도 엄마가 시험 잘 받아오면 잘했다 하고 뭐 좀 못 받아왔으면 막 못했다 하고 막 이랬던 것들, 그러니까 몰라서 그랬었던 것 때문에 너무 그 과정보다는 결과에 너무 그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 과정을 즐기면서 하는 거, 성공도 그렇고 무엇을 배워도 그렇고 과정이 재밌어야 재밌잖아요. 근데 내 목적이나 동기가 정확하게 있어. 그럼 나는 거기 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정을 즐길 수 있도록 자꾸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목적이나 목표 이거는 시크릿을 해서 딱 두면 돼요. 딱 둬놓고 그냥 과정을 즐기면서 그냥 행동을 하면 결과가 온다라는 말씀은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들은 걸 이제는 경험하면서 현장에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경험을 하면서 이제 내가 그거를 이제 행동하면서 경험해서 그걸 내 것으로 내 경험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실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즐거우니까 끝없이 창출하는 능력이 내면에 있다라는 거예요. 끝없이. 그래서 쉬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좋은 원하는 결과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부족한 것 없음은 욕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욕구에서 뭔가 나오는 게 아니라 부족한 거 없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은 저 밖에서 결과를 쫓는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 밖에 있다라고 해서 쫓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거 없으면 뭐야? 그냥 풍요롭다. 풍요롭다라는 거는 부족한 것 없음은 우리 내면에 있는 확실한 것에 연결되어 나오는 마음가짐입니다. 내면에서 뭔가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근원에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몸이다라고 생각하면 또 부족한 게 많고 마음에서도 부족한 게 굉장히 많아요. 풍요로움이 없어요. 그래서 내 원래 본체 있잖아요. 본체가 본체에서 나오는 게 어디서 뭐가 나오느냐 이제 그걸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순수한 그 에너지, 순수한 상태에서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의 그 근원적인 걸 계속 끊임없이 선생님이 이제 알려주시거든요. 의식 아카데미 수업에서. 그래서 내면에서 확실한 거, 이거를 근원에서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부족한 것 없으면 뭐 풍요롭다라는 거가 내면에서 확실하게 되어 있다라는 걸 알아가는 거. 그게 이제 그러니까 몸이라고 생각하면 자꾸 부족하고 막 그런 거예요. 엄마도 쟁탈해야 되고 오빠랑 동생이랑 뺏어야 되고
뭔가 내 것만 쟁취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엄마라는 이 몸으로 보면 한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과 몸에서는. 그런데 그 엄마를 통해서 생명력, 에너지, 순수한 사랑이 온다 그러잖아요. 사랑이 오는 데서 엄마가 시작이 아니라는 거죠. 엄마가 시작점이 아닌 그 뒤에 이 풍요롭게 막 오고 있는 그 신 안에서 오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의 그쵸? 실체, 신이 주신 그 능력 안에서 엄마를 통해서 온다라는 걸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계속 이제 끊임없이.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를 원합니다. 확실하게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기여할 능력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소중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기여할 의도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찾습니다. 이런 능력과 의도로 일하는 것이 우리 스타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인기가 있습니다. 통속 심리학에서는 흔히 기쁨쟁이를 낮잡아 봅니다. 저는 기쁨쟁이가 아닌 사람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그들은 기쁨 망침쟁이입니다. 그러니 남 기쁘게 하기를 분석해서 그것이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봅시다. 중요한 것은 남 기쁘게 하기 자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맞추는 방법과 그 이면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면의 이면의 의도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나 그들의 인간의 본성이 지닌 어떤 특성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면 성공은 단념해야 할 것입니다. 뭐요? 인간의 본성이 지닌 어떤 특성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의식이에요. 여기 선생님이 답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알고 답을 알고 읽으면 이 이제 내용들이 좀 쉽게 들어오죠. 근데 답을 모르면 본성이 뭐지 하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의식, 에너지, 사랑이죠. 인간의 본성은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에너지, 의식 같은 이제 의미죠. 사랑은 어떤 그러니까 특성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면 성공은 그래서 뭐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드러났을 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있잖아요. 자꾸 그냥 이기심으로만 아니면 바라는 마음으로 욕망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은 사랑인데 쬐끔한 사랑, 더 조건 없는 게 큰 사랑. 그렇죠? 그게 이제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라지 않고 해야 되는 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각성해야 돼요. 실천해야 되죠. 성공은 오로지 우리가 우리의 고객, 독자, 청취자, 기타 누군가의 인간의 본성이 지닌 어떤 것을 기쁘게 하고 만족시키는 덕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회복되게 하고 만족감은 뭐야? 사랑을 드러냈을 때 만족감이 느껴지는 거죠. 뭔가를 막 만나고 왔는데 그냥 그래서 사랑만 갖고 있으면 된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어떻게 갖고 있는 건지 그냥 선생님 말씀만 듣고 있어도 어떨 때 편안하죠. 에고가 감추고 싶거나 뭔가 내 생각과 안 맞아 하면 불편하지만 내가 편안하게 있을 때는 진짜 그 시간이 뭔가 모르게 수업을 듣고 났는데 편해, 좋아. 그게 이제 선생님의 그 사랑 그런 걸 이제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안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시죠? 그래서 남 기쁘게 하기가 비하적인 통속어인 것은 이 말이 자신의 진실성을 저버림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성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진실성을 저버리는 것을 암시한다는 건 남을 기쁘게 한다는 거는 뭐예요? 억지로 뭔가 해야 된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억지로 해야 된다라는 거는 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식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진실성이 저버려진다는 암시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을 불종이나 수동성, 자기 학대와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에 한계가 있는 사람들은 남 기쁘게 하기를 잘못된 일로 여깁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자기도취적 성향의
미 제너레이션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고 거리낌 없이 감정을 표출하고 삶의 무도회에서 혼자 춤춥니다. 이들의 목표는 내면에서 자만심을 충족하는 것인 듯합니다. 진정한 인간적 가치와는 참다운 연결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인간적인 가치는 사랑을 드러내는 거, 친절하게 베푸는 거, 이해하고 수용하는 거. 그러니까 의식 수준에 보면은 이제 200 이상으로 보시면 돼. 용기 내야 되고 긍정적으로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200, 250. 흔들림 없이 중립이 있어요. 중립. 그 유연성이 있게 돼. 내가 흔들림이 유연성이 있어져요. 흔들림이. 내 생각이 흔들리면 유연성이 없죠. 곧죠. 내 생각이 맞다라는 것 때문에. 근데 흔들림 없이 모든 것들이 내가 내 안에서 내면에서 행복이 있고 모든 것들이 내 내면에 사랑이 있다라는 걸 알면 흔들림 없이 그냥 유연성이 있어진다라는 걸 긍정적이게 되고 250 신뢰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신뢰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알 수 있죠. 막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막 감정이 기복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자꾸 감정 기복이 심했던 거를 공부하면서 왜 그랬는지를 200 이하에서 감정을 계속 찾아내니까 이제 계속 끊임없이 계속 이제 막 굴곡이 심했던 게 그냥 파도를 막 쳤죠. 그다가 그냥 이렇게 느슨해지고 이제 이게 평이해지도록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림 없는 상태. 내면에 사랑이 있다라는 거. 흔들림 없는 상태로 계속 가는 거. 310 자발적으로 누군가의 감정에 변화를 줄 수 있죠. 내가 흔들리면 변화 주는 게 아니라 감정을 그냥 요동을 치잖아요. 그냥 요동치고 난리가 나죠. 근데 나의 감정이 이제 변화가 없이 그냥 꾸준하게 그래서 누군가의 감정에 변화를 주죠.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거. 자발적으로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뭐요? 낙관한다는 거. 그리고 350 수용한다는 거. 수용은 또 뭐예요? 책임감 있고 누군가에게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나를 용서할 수 있는 거. 400의 이해, 이성 통찰력이 생긴다. 400 정도는 통찰력이 이렇게 생기는 거. 그렇죠? 그리고 500 사랑, 존경, 공존하고 있다는 걸 알고 540은 기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600은 평화 하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다라는 거를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 그 다음에 인류에 공헌하고 있는 것이다. 한 분의 의식이 높으신 분들은 돌아가셨다고 해서 책은 쓰면 10년이 못 가. 일반 사람들이 쓰면 아주 잘 팔리는 책도 10년이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책을 사요. 이게 뭐가 또 있는가 싶어서 또 있는가 싶어서. 그런데 지금 호킨스 박사님 돌아가신 지 10년 되셨어요. 2012년도. 올해 2022년이죠. 돌아가신 분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하신 분들의 그 책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끊임없이 계속 더 사람들이 찾게 되죠.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의식이 이렇게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본성은 우리의 본성을 그 200에서 이렇게 찾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도 하고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에 대해서 더 와닿으니까 이 에고가 마음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왜 그런 건지를 자꾸 찾아서 없애니까 누군가를 만나도 재미도 있어요. 새로운 사람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재미가 있어요. 그들이 모르는데 이걸 안내를 해야 되는 그런 거. 그렇죠? 그래서 어 그러니까 뭔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거? 내 내면에서 그냥 기쁨이 있는 거와 뭔가 혼자 춤추고 뭐 하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자만심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자만심 175 자부심 에고의 충족감 그렇죠 에고 가짜 나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래서 그 내 진짜 참나로 가는 거 진짜 나의 본성으로 찾아가는 거 사랑으로 찾아가는 거가 진짜 인간적인 가치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어떻게 하면 진심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기 일에서 챔피언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품이 아닙니다. 그렇죠? 상품을 통해서 전해지는 우수함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사는 상품에 어려 있는 어떤 것입니다. 명가수이자 정말 대단한 명사인데 목소리는 결코 대단치 않은 이들을 뽑아 봅시다. 패치 웰러, 지니 둘란티, 밥 딜런. 하지만 이들은 모두 마력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카리스마라 부릅니다. 누구에게 카리스마가 있다는 것은 그가 어떤 현존을 보여주고 있음을 뜻합니다. 카리스마라는 의미가 있죠. 저항을 활용하기. 우리는 이제 성공의 핵심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성공이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일어나는 것은 그들의 현존 덕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현존, 본질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본질적인 거, 존재에 대한 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모두 있는 그대로 존재할 배짱과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는 뭐야? 자신감, 내 자신을 믿고 있다라는 거, 내가 사랑이라는 거. 자존감이 엄청 없었어요. 점점 자신감이 회복이 되니까 행복한 것 같아요. 회복되어 가고 있어요. 끊임없이 아직 이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단계인데 끊임없이 여러분들 있잖아요. 신념 찾아야 돼. 사건을 찾아야 된다. 어릴 때 마음에서 어지럽혀져 있는 거 있죠? 그거 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부딪히고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거는 찾아서 해결을 해야 한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제약이 될 만한 것을 기회로 삼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사실 자체에는 파워가 없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사실 자체는 파워가 없다. 포스로 하는 거고 파워가 있는 것은 사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파워가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마음가짐이다. 사실을 대하는 사실은 뭐야? 우리가 사랑이라는 거, 그렇죠? 에너지 의식이라는 거, 마음가짐이다. 왜 모두가 밥 딜런을 보려고 아우성을 쳤을까요? 지미 듀란티가 미남이었습니까? 대단한 피아노 연주자였습니까? 밥 딜러가 노벨 문학상 수상을 20세기, 21세기에 받으신 분이더라고요. 저는 잘 가수를 몰라가지고 찾아봤는데 타임 선정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었는 타임지의 네, 그런 인물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토머스 에디슨이 역사상 최고 위인의 한 사람으로 꼽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에디슨이 이룬 일 덕분에 세계가 어둠을 밝혔고 우리 모두의 생활 방식이 영원히 바뀌었지요. 그렇죠. 에디슨 때문에 뭐 모든 것들이 그냥 바뀌었죠. 그래서 요즘같이 사람들이 에디슨을 가까운 정신분석가에게 보내 강박적 일 중독증을 극복하게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8천 가지였나요? 1만 가지였나요? 에디슨은 전구에 필라멘트를 만들기 위해 깜짝 놀랄 만한 가지수의 물질을 시험한 끝에 알맞은 물질을 기어코 알아냈습니다. 그는 그런 물질이 있음을 내내 알고 있었습니다. 남은 문제는 그것을 끝까지 찾아내서 정확히 짚어내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런 물질이 있다는 사실이 에디슨에게 전적으로 확실했던 것은 그와 관련된 근본 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본 원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에디슨은 저항을 활용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빛은 전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기에 대한 전선의 저항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스파크를 이용해서 막 만든 거죠. 그래서 에디슨은 포스 자체가 아니라 포스에 대한 저항이 지닌 특성을 활용했습니다. 답은 계속해서 전압을 높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포스의 에너지에 근접한 저항을 찾아내 그 상호작용과 충돌로부터 원하는 결과가 나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저항도 활용한다는 사실에서 성공을 가로막을 수 있는 장인은 세상 어디에도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항을 극복해야 할 어떤 것이 아닙니다. 저항은 뭐예요? 싫어하는 거잖아요. 부딪히는 거. 그렇죠? 저항. 저항은 에너지 의식 수준이 몇이에요? 125에 있어요. 125. 처음에 그러시는 거예요. 아빠를 저항하면 아빠 닮은 사람, 남편을 아빠 닮은 사람을 찾던지 정반대인 사람을 찾던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닌데 하면서. 근데 이제 알고 보면 내면에서 보면은 이제 닮은 데가 있죠. 닮은 것도 있고 완전 반대로 하는 것도 저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싫어하잖아요.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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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나는 얘가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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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하면서 얘를 보라색 필통을 떠올려요. 싫어하는데 떠올려요. 주의가 어디로 가요? 얘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싫어하다 보면 여기서 있죠. 싫어하는 거는 같은 성상에 계속 떠올린다라는 거는 좋아한다는, 욕망한다는 거죠. 누군가를 막 미워하는 거는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하는데 처음에 그 소리 들으면 그냥 막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뭘 내가 뭘 좋아하냐고 있잖아요. 화딱질 막 무슨 막 그러는데 아 내면의 나랑 내가 보기 싫어하는 그 내면의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나랑 같은 사람. 그래서 그거를 싫어하는 거를 저항하는 거를 잘 보면 그 속에 깨달음이 있죠. 나에 대한 깨달음이. 나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보면서 아 그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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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할 때 욕망, 좋아하는 거다. 그죠? 같은 선상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막 싸우면서 으이구 막 우리 저 남편 때문에 막 지긋지긋하다고 막 그러시는 분들 아직 헤어질 때가 되지 않았다. 근데 아예 관심이 없으면 무관심이 더 무섭다라고 했어요. 50. 관심이 없는 거. 그렇죠? 그래서 왜 그 화초를 키울 때 아니면 비커에다가 이렇게 했을 때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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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저항하고 막 미워하는 거는 차라리 그냥 썩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라다 썩어요. 좋아해 사랑에는 막 잘 자라죠. 근데 하나는 뭐예요? 무관심하면 더 아예 그냥 싹이 그냥 자라지도 않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저항하는 거를 싫어하는 건데 이거를 그러니까 저항하는 거. 근데 이거를 이제 여기서는 에디슨 같은 경우는 저항하는 그걸 스파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또 이제 전기를 이제 발명해내신 어마어마하신 분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또 이제 저항하는 거에서 우리가 전기를 지금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저항을 활용해서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게 뭐가 있고 내가 뭔가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감정적으로 문제가 딱 생기는 것 자체도 저항을 해서 뭔가 확 훌렁이잖아요. 거기서 잘 보면 내가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막 싫어서 힘들어서 이거를 막 하기가 싫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자존심 상하고 할 때인데 이거를 딱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발전을 도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발전하는 거, 의식이 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알아차리면 될 것 같고 싫어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이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것도 받아들여야 의식이 달라지죠. 안 받아들여질 때는 의식이 처음에 들을 때는 의식이 그만큼 더 이제 떨어져 있을 때는 근데 그때는 내가 받아들여지는 게 안 될 때. 근데 그게 그렇구나라는 걸 점점 그러니까 미워할 때는 때가 아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때가 아니고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을 할 때 내가 발전하게 된다는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항은 극복해야 할 것이 아니고 극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저항은 수용하고 내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내가 싫어하는 거 이런 것들은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활용도 해야 되고 도약대로 이용해야 하는 것이다. 도약할 것이라는 거죠. 내가 도약할 아주 좋은 기회에 있다.
주변에 싫은 사람들 있잖아요. 도약할 기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였어요. 제가. 조금씩 더 점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제가 발전하는 거죠. 제가 편해져요. 일단. 네. 그래서 육상 선수인 로저 베니스터가 세계 기록을 깨고 4분의 1마일 주파에 최초로 성공한 것은 4분이라는 시간이 그에게는 장애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4분은 도약대였습니다. 베니스터가 4분벽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돌파하고 나자 다른 사람들도 잇따라 돌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어디 있다가 그제야 나왔을까요? 4분 제한을 대하는 베니스터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그에게 4분 제한은 활력제, 동기부여 요소, 매력 있는 미끼, 자극, 지렛대가 되었습니다. 그는 4분 제한이 자신에게 도움되게 했습니다. 뭔가 하다 불편한 게 있으면 우리는 그만두고 도망가고 싶어요. 에고가. 근데 그게 뭐야? 하면서 불편한 것은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저항을 활용하는 거. 뭔가 불편한 게 딱 생겼어. 아, 내가 더 도약할 수 있는 거라서 두려워하고 막 싫어하고 뒤로 물러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도 불안해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받아들여지고 또 행동하고 또 행동하면은 내가 거길 넘어서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활력제가 될 수 있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거를 해라라는 거예요. 더 해라라고 하시거든요. 더 해라라고 하세요. 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에서 장난치고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은 모두를 열광케 한 것은 이 남자의 위상입니다. 그가 이룬 일은 그 위상이 현실로 나타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현존은 위상입니다. 위상은 자기 평가입니다. 베니스터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성공은 단지 시간 문제였습니다. 내가 저항을 하면서 안 하느냐, 아니면 그냥 쉽게 받아들이고 내가 도전을 해보느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이고, 처음에 저도 막 제가 하는 일에 뭐 데몬이라는 것도 가방 들고 나가는 것도 아이고 싫어요. 그것도 시간 걸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하기 싫어하는 것들이 뭔지를 한번 다 써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기 싫은 거 왜 하기 싫은지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미워. 다 적어보세요. 왜 미운지. 그것도 나고 좋아하는 것도 나다. 싫어하는 것도 나고 좋아하는 것도 나라는 거를 계속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편안해지고 좋아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싫어하는 걸 회피하고 안 본다고 해서 안 봐지나요? 싫어하는 건 어디 있는데? 여기 있는데? 저기가 아니라 여기 있거든요. 안 본다고 여기 있나? 여기 이게 따로 분리돼서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내면에 있는데. 그래서 내면에서 받아들이고 아, 내가 이런 생각을 잘못해서 그렇구나. 원래 우리 자체는 뭐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잖아요. 원래 사랑이라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배워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재밌어요. 이 과정을 즐겨야 돼요. 재밌어요, 진짜. 아, 이게 하루하루 이렇게 보냈구나라는 게 원래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아, 막 짜증나기도 하고 막 자존감 떨어지고 그랬는데 이 의식 수업 하면서 계속 하루하루가 너무 재밌고 사람을 만나면서 이렇게 대하는 것도 너무 즐거워지는 그 과정 하루하루가 행복하게 즐겁게 사시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공 시크릿 해놓으셨죠? 그러니까 내가 저항하고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시간을 지연시킨다. 지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고 행복하게 있죠. 즐겁게. 오늘도 주말에 서울에 공부하는 날이에요. 줌으로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줌으로 공부를 하실 분들은요. 열심히 하시고 다른 분들 얘기하는 것도 잘 들어보시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